저기요. 혹시 뛰어내리려고 거기 선 거 아니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너편 옥상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맥주 캔을 들고 저를 보고 있더군요. 아,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맥주나 마시는 중이에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대신 이거 하나 던져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캔이 날아왔습니다. 황급히 받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건배할까요? 저쪽에서 혼자, 이쪽에서 혼자. 30년을 일한 회사에서 퇴직서를 받아든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옥상에서 이름도 모르는 여자가 맥주를 던져줬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저는 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일도 올라가 봐야겠다. 오늘은 안 올라오시나 했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 건너편 옥상에 서 있더군요. 손엔 역시 맥주캔 2개가 들려 있었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맥주 가져온다고. 그녀가 캔 하나를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좀 더 선명했어요.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눈가엔 잔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받을 준비하세요. 아, 저는 정말. 말도 끝나기 전에 캔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준비하고 있었기에 안정적으로 받았어요. 어제보다 실력이 늘었네요. 그녀가 웃으며 자기 캔을 땄습니다. 저도 따라서 캔을 땄어요. 따닥 하는 소리가 옥상에 울렸습니다. 건배, 건배. 우리는 각자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6월 초여름 바람이었죠.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좋은 온도였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난간에 팔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자주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한 처지신가 봐요. 비슷한 처지요? 할 일 없는 거요. 낮에 갈 데 없는 거.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요즘은 그렇습니다. 저도요. 요즘 파트타임만 하거든요. 그것도 저녁에만. 그녀가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래서 낮엔 할 일이 없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당신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돌려 말하거나 애둘러 표현하지 않았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합니다. 저도 요즘 할 일이 없어서요. 일 그만두셨어요? 네. 자발적으로요. 아니면 권고로요? 권고요. 아,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정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힘드시겠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어요. 30년 넘게 다니셨을 텐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얼굴에 써 있어요. 오래 다닌 사람 표정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도 가게 10년 했거든요. 작년에 접었어요. 임대료 때문에. 그러셨군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임대료를 2배로 올리더라고요.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어요. 미련 없이. 미련이 없으셨습니까? 있었죠. 근데 어쩌겠어요. 없다고 우기는 수밖에. 그녀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당신도 그렇잖아요. 미련 있어도 없는 척 해야 하는 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회사에 미련이 있었습니다. 30년을 바친 곳인데 어떻게 미련이 없겠어요.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죠. 표현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미련은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녀가 맥주를 다 마시고 캔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어제보다는 덜 쓴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황재훈입니다. 나지연이에요. 저는 반갑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이제 낯선 사람은 아니네요. 그렇네요. 내일도 올라올 거예요? 아마도요. 그럼 내일 봐요. 맥주 또 가져올게요. 그녀가 손을 흔들며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단발머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캔은 이미 미지근해졌지만 저는 끝까지 마셨어요.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옥상이요. 옥상에서 뭐 해? 그냥 바람 쐬었습니다. 담배 냄새 나네. 조금 피웠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담배는 왜 피워? 몸 안 좋아지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그냥 하지 마. 아내가 TV 리모컨을 집어 들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나지연.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도 올라갈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오후 4시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와 있었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맥주 2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기다렸어요. 한 10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일찍 왔거든요. 그녀가 캔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번엔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실력도 늘었네요. 연습했습니다. 진짜요? 뭘로? 농담입니다. 그녀가 크게 웃었습니다. 농담도 하시네요. 어제는 표정이 꽁꽁 얼어 있었는데, 그랬습니까? 네. 완전 로봇 같았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내에게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아내는 제 표정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좀 나아요. 사람 같아요. 감사합니다. 칭찬 아닌데요? 그녀가 웃으며 캔을 땄습니다. 그냥 사실이에요. 우리는 또 건배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한 모금씩 마셨어요. 저기요, 황재훈 씨. 네, 자주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혹시 도망치는 중이에요? 도망이요? 네, 집에서 아니면 뭔가로부터.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뭐로부터요? 외로움이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근데 사람들이랑 있으면 더 외로워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중간 지점이거든요. 중간 지점이요? 네. 혼자도 아니고 같이도 아닌 딱 중간. 그녀가 웃었습니다. 당신은요? 뭐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로부터 도망치는 걸까요? 아내로부터, 집으로부터, 아니면 제 자신으로부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도망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유 없이 올라오는 건 없거든요. 분명 뭔가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녀가 맥주를 마셨습니다. 저도 따라서 마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10m 떨어진 채로 각자의 옥상에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누군가 건너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됐습니다. 황재훈 씨. 네. 내일도 올 거죠? 네. 그럼 내일 봐요.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따라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4시에 올라가야지.
매일 오후 4시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녀도 늘 그 시간에 와 있었습니다. 맥주 2캔을 들고 웃으면서. 처음엔 어색했던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날씨 얘기를 했고, 동네 얘기를 했고, 가끔은 과거 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혼했다고 했어요. 5년 전에 남편이 도박을 했거든요. 끊는다고 약속했는데 안 끊더라고요. 힘드셨겠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끝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혼도 나쁘지 않아요. 적어도 혼자는 편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라면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과일 코너에서 그녀를 봤어요. 나지연. 그녀는 사과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들어서 냄새를 맡고 다시 내려놓고 또 다른 걸 집어들고. 고르기 힘드시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어머, 황재훈 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만나니까 신기하네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옥상이 아닌 곳에서 보니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10m 떨어져 있을 땐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름도 보이고 머리숱도 적다는 것도 보이고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담이에요. 그녀가 손에 든 사과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장 보러 오셨어요? 네. 라면 사러요. 라면만요? 네. 저녁을 라면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녀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제대로 된 거 사야죠.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라면만 먹으면 몸 망가져요. 그녀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저를 끌고 갔어요. 야채 코너로, 그 다음엔 고기 코너로. 이거 사세요. 돼지고기. 야채랑 같이 볶으면 맛있어요.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그럼 배우세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내가 합니다. 그 말을 하자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아내분이 하시는 거 드세요. 제가 괜히 참견했네요. 그녀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트 안은 시끄러웠어요. 카트 굴러가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계산대에서 삑삑거리는 소리. 저기요.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요? 비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산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저도 안 가져왔어요. 그녀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비 오기 전에 빨리 가야겠네요. 그러시죠. 우리는 각자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라면 5개를, 그녀는 사과와 야채를 샀어요. 밖으로 나오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오네요.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뛰어가야겠다. 저도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네. 그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서 뛰었어요. 그런데 10m쯤 갔을 때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도 멈춰 서서 저를 돌아봤어요.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이거 완전 폭우잖아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어쩌죠? 일단 처마 밑으로 가시죠. 저는 가까운 건물 처마 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녀도 따라왔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언제 그치려나. 잠시 기다려 보시죠. 근데 완전 젖었어요. 옷이 다 붙네. 그녀가 자기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티셔츠가 비에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우산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저도 안 가져왔는걸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비 맞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나쁘지 않아요. 감기 걸리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튼튼하거든요. 그녀가 빗물을 손으로 훑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기요, 황재훈 씨. 네, 우리 같이 가요. 어차피 방향 같잖아요. 같이요? 네, 뛰어가면 금방이에요. 하지만, 뭐 어때요? 이미 다 젖었는걸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였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은 게, 자, 뛰어요. 그녀가 먼저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서 뛰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뛰었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 아파트 단지로, 그리고 빌라 앞까지. 여기에요. 저 빌라. 그녀가 멈춰 서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비 더 맞기 전에. 네. 그녀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쉬움 같은 것. 저기요. 제가 불렀습니다. 네. 내일도 옥상에서 만날까요? 그녀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맥주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럼 내일 봐요. 그녀가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빌라를 바라봤어요. 3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녀의 집이겠죠.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그리고 왜 이렇게 젖었어? 비가 와서요. 우산은 안 가져갔습니다. 어이가 없네. 나이가 몇인데 우산도 안 챙기고 다녀?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씻어. 감기 걸리겠어. 네. 저는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웃었는지도 모르게.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4시에 올라가야지.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저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건너편이 아니라 제 쪽 옥상에 서 있었어요. 어머, 왔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계단으로 올라왔죠. 우리 건물이랑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서 마실까 해서요. 그녀가 맥주 2캔을 들어 올렸습니다. 괜찮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옥상에 섰습니다. 10m가 아니라 1m 거리에서 그녀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눈가의 주름, 입꼬리의 미소, 귓가에 묻은 머리카락. 이렇게 보니까 더 가까운 것 같죠? 네. 저도요. 신기해요. 그녀가 캔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번엔 던지지 않고 직접 손으로 건넸어요. 건배할까요? 네. 우리는 캔을 부딪혔습니다. 땅 하는 작은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황재훈 씨. 네. 우리 친구할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말 놓을까요? 나이도 비슷한데.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럼 천천히요. 언젠가는 놓게 되겠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내일도 올 거죠? 네. 그럼 내일 봐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녀가 손을 흔들며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손에 든 캔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반쯤 남아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마셨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올 거야. 다음 장.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오후 4시, 우리는 옥상에서 만났어요. 때론 건너편에서, 때론 같은 쪽에서.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29살 때요. 사랑해서요? 아니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같이 살고 싶으세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확실히 좋으면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모른다고 하면 그건 싫은 건데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전 남편이랑 있을 때 그녀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좋냐고 물으면 항상 글쎄라고 대답했거든요. 근데 그게 답이었어요.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혼하셨습니까? 네. 늦었지만 했어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왜 진작 안 했나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모른다는 건 싫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있는 게 싫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늘 웃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이런 날엔 맥주 말고 커피가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럼 커피를 가져오시죠. 그럼 맥주 안 가져와도 돼요? 아니요. 맥주가 더 좋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역시 옥상엔 맥주죠. 우리는 캔을 땄습니다. 그리고 건배했어요. 저기요, 황재훈 씨. 네. 우리 얼마나 오래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옥상에서 만나는 거요.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계속이요. 계속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이게 편하거든요.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만나는 거. 이게 편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요. 아무도 우릴 모르게, 조용히. 네.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오래 옥상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고, 별이 떴어요. 별 보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도요. 예전엔 자주 봤는데, 언젠가부터 안 보게 되더라고요. 바빴으니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안 본 거죠. 그녀가 손을 뻗어 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북두칠성 보여요? 네. 어렸을 땐 저거 찾는 게 재미있었는데. 저도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추로우십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들어가시죠. 조금만 더 있어요. 별 보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입으세요. 괜찮아요. 당신이 추울 텐데.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그녀가 재킷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황재훈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당신 좋아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도, 별도,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자로요. 친구가 아니라,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냥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매일 만나다 보니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 생각, 밥 먹을 때도 당신 생각, 자기 전에도 당신 생각. 나지연 씨, 미안해요.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숨기는 게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보였어요. 떨리는 입술도, 촉촉한 눈빛도.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네. 언제부터요? 처음 만난 날부터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 진짜입니다. 그럼 왜 이제야 말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용기가 없었어요. 우리는 마주 보고 섰습니다. 1미터도 안 되는 거리.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황재훈 씨. 네. 키스해도 돼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도 한 발짝 다가갔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따뜻했고, 촉촉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떨렸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입술보다 마음이 더 떨렸어요. 저도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고 싶어요. 계속, 저도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제 입가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 어디 갔다 왔어? 옥상이요. 또, 매일 거기만 가네. 네. 뭐가 그렇게 좋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보았어요. 그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도 4시에 옥상으로 갈 것이라는 것, 그녀를 만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잡을 것이라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가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맥주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안 가져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왜요? 대신 이거 가져왔거든요. 그녀가 작은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김밥이요. 제가 만들었어요. 직접 만드셨습니까?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녀가 웃었습니다. 같이 먹어요. 맥주보다 김밥이 더 맛있을 거예요. 우리는 옥상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김밥을 꺼내서 반으로 나눴어요. 자,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죠? 네, 정말 맛있습니다. 다행이다. 잘 만들어졌나 걱정했어요. 그녀도 김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황재훈 씨. 네, 우리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요. 아무도 모르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좋아요. 저도요. 우리는 다시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옥상에서 해가 질 때까지 있었어요. 말없이 나란히 편안하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영원한 건 없다는 걸. 곧 무언가 변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김밥 맛이 아직 입안에 남아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TV도 켜지 않았고 책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 네. 앉아.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요즘 매일 늦게 들어오네. 옥상에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뭐 해? 그냥 바람 쐬었습니다. 매일? 네. 아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닙니다. 박 주임이 봤대. 당신이 여자랑 같이 있는 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주임. 아내 직장 동료였죠. 누구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 누구야? 이웃입니다. 이웃? 네. 건너편 빌라에 사는. 그래서 가끔 옥상에서 마주쳤습니다. 가끔?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박 주임이 그러던데 매일 같이 있더래. 그것도 옥상에서.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입니다. 인사만.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인사만 나누는 사이가 김밥을 싸줘. 손을 잡고 있어. 숨이 막혔습니다.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아닙니다. 그럼 뭐야? 손잡고, 김밥 먹고, 매일 만나는 게 뭐야? 그냥 친구입니다. 친구? 아내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여자랑 친구. 그것도 매일 만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당신 정신 나갔어? 아내가 핸드백을 집어 들었습니다. 나 못 살겠어. 진짜. 어디 가십니까? 친정. 오늘은 여기서 못 자겠어. 기다리세요. 기다리긴. 당신이나 정신 차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떻게 하지? 전화기를 꺼내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알았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어쩌죠? 모르겠습니다. 만나요. 지금요? 네. 옥상에서. 저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니 그녀가 이미 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웃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조심했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그녀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헤어져야 하나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싫어요. 당신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저도요. 그럼 어떡해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만나는 건 어떻습니까? 쉬어요? 네. 당분간 만나지 않고. 그럼 언제 다시 만나요? 아내가 진정하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아내가 진정하면 당신은 저를 볼 수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황재훈 씨, 노력이 아니라 확신을 주세요. 확신이요? 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 우리가 계속될 수 있다는 확신.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확신을 줄 수 없었어요. 아내와의 관계, 주변의 시선,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확신이 없는 거네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시간은 핑계예요. 용기가 없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나지연 씨,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그녀가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신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생각해 봤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혼은 안 할 거야. 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그 여자 다시 만나지 마. 약속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진짜? 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더 이상 이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일은 마무리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무언가 남아 있었어요. 후회 같은 것. 아니, 그리움 같은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창문으로 건너편 옥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없었어요. 혹시 와 있을까 싶어서 매일 봤지만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어요.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라면을 먹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텅 비어 있었어요.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그녀를 봤어요. 뒤에서 봤지만 단발머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지연 씨. 제가 불렀습니다. 그녀가 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다행입니다.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확신 생겼어요? 아직입니다. 그렇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나지연 씨, 조심히 가세요.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정말 소중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래전부터.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야? 아닙니다. 저 때문입니다. 당신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겁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거짓?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거짓이었어? 네. 어이가 없네.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근데 재산은 반반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후회할 거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후회해.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연을 만나러 가야겠다. 오후 4시,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 그녀의 빌라 앞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입니다. 황재훈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왜 왔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들어가요. 그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앉으세요. 네.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건너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네. 언제요? 오늘 아침에 말했습니다. 왜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 죄송합니다. 왜 이제야 말해요? 늦었습니까? 늦었죠. 많이. 그녀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왔으니까. 나지연 씨. 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혼하는 동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끝까지.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당신이 결심해 준 거죠.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맥주는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서로가 있었으니까. 황재훈 씨. 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네, 알고 있습니다. 힘들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여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 분량을 위해서 억지로 내용을 반복 금지.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게 알아서 분량 조절해줘.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재산 분할 협의를 했어요. 아내는 집을 원했고 저는 예금을 반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30년 살았는데? 아내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더 드릴 게 없습니다. 퇴직금은 그것도 반으로 나눴습니다. 어이없네. 진짜. 아내가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좋아요. 서명할게요. 근데 당신 진짜 후회할 거야. 네.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렇게 25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집을 나오는 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잘 가요. 아내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당신도.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진짜요? 네, 지금 나왔습니다. 어디 갈 데 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 와요. 괜찮겠습니까? 당연하죠. 빨리 와요. 전화를 끊고 그녀의 빌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왔어요? 그녀가 웃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네, 짐이 적네요. 필요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들어와요. 저는 원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아늑했어요. 여기 앉아요. 커피 탈까요? 네. 그녀가 부엌에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건너편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었죠. 후회돼요? 그녀가 커피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 조금은 그렇습니다. 당연해요.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날 밤, 저는 그녀의 집에서 잤습니다. 좁은 침대였지만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많이 없어요. 계란 후라이랑 밥. 충분합니다. 우리는 작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일자리를 알아봐야 합니다.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해요. 하지만 저 혼자 벌어도 충분해요. 일단 쉬어요. 미안합니다. 왜요? 짐만 되는 것 같아서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짐이 아니에요. 동료예요. 동료요? 네. 이제 우린 같이 사는 동료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후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기 슈퍼 주인 아주머니, 수다쟁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조심해요. 물어보면 끝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마트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봤어요. 어머, 지연 씨, 남자친구세요? 네. 그녀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잘 어울리네요. 나이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7살 차이예요. 그 정도면 괜찮죠. 요즘 나이가 뭐 중요해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주 보러 와요. 과일 싸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트를 나왔습니다. 소문 빨리 퍼질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당연하죠. 숨길 거 없는데. 그날 저녁, 우리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여기 오니까 좋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예전 생각나요. 처음 만났을 때. 네. 그때 당신 표정이 정말 굳어 있었어요. 그랬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사람 얼굴이 됐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은 중년 남자였어요. 수철아? 지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남자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왜 왔어? 보고 싶어서.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상관없어. 상관없긴. 남자친구? 그래. 이혼하더니 바로 남자 만들었네.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빠르네, 진짜. 너한텐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가. 가긴. 돈 좀 빌려줘. 없어. 거짓말하지 마. 꽃집 팔았잖아. 돈 있을 거 아냐. 그거 다 썼어. 거짓말.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100만 원만. 아니, 50만 원만. 없다니까. 지연아, 제발.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막았어요. 그만하십시오. 뭐야, 당신. 그녀가 싫다고 합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야? 관계가 있습니다. 뭐. 남자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감히 나한테. 수철아, 그만해.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냥 가. 안 그러면 경찰 불러. 경찰? 남자가 웃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좋아, 갈게. 근데 지연아. 남자가 그녀를 봤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이 남자랑 있으면. 내 일이야. 나중에 울지 마. 남자가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창피하죠? 아닙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녀는 말이 없었어요. 저기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이죠? 아닙니다. 거짓말. 그녀가 웃었습니다. 근데 고마워요. 막아줘서.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보통은 피하거든요.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황재훈 씨. 네. 우리 잘 될까요? 잘 될 겁니다. 확신해요? 네. 거짓말 같은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노력이면 충분해요. 일주일 후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아주머니가 수다를 떨었고 이웃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남자 이혼했대. 그래서 지연이네 집에 들어갔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던데. 요즘 세상엔 그게 뭐 대수야.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떠나려 해요. 네. 여기 있으면 당신만 힘들 것 같아서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사람들 눈총 받는 거 봤어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신경 써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상처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어디 가실 겁니까? 친구 집이요. 서울에. 언제 가십니까? 모레요. 돌아오실 겁니까? 그녀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여름 끝나기 전에 기다리겠습니다. 미안해요. 아닙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맥주는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연락할게요. 네. 기다려 줄 거죠? 당연합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네.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다음 장. 지연이 떠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요? 네. 당신도요. 밥은 먹었어요? 네. 라면 먹었습니다. 라면만 먹지 말고 제대로 먹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위로가 됐어요. 혼자 지내는 원룸은 쓸쓸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옥상에 올라가서 건너편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편의점, 경비, 배달일까지 알아봤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죄송합니다.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은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할 얘기가 있어서 들어오시죠. 은정이 원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여기서 사네. 좁다. 충분합니다. 그 여자는 서울에 갔습니다. 도망갔네. 잠시 다녀오는 겁니다. 같은 말이야. 은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혼 확정 판결문. 법원에서 왔어. 그렇습니까? 이제 정식으로 남남이야.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족해?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 은정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볼게. 네. 그 여자랑 행복해?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그녀는 서울에 있고요. 그럼 뭐야? 혼자 남겨진 거야? 아닙니다. 돌아옵니다. 확신해? 네. 은정이 웃었습니다. 웃기네. 확신도 없으면서. 확신합니다. 거짓말. 은정이 일어섰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야. 나랑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두고 봐. 은정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혼 확정. 그 네 글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입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내가 다녀갔습니다. 아니, 전 아내가. 뭐래요? 이혼 확정됐답니다. 그렇군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재훈 씨. 네. 후회돼요? 아니요. 거짓말 같은데. 진짜입니다. 고마워요. 왜요? 저를 선택해줘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진짜입니까? 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보고 싶어서. 저도 보고 싶습니다. 기다려요. 조금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어요. 왔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살 빠졌네요. 그녀가 제 얼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밥 제대로 안 먹었죠? 먹었습니다. 거짓말. 라면만 먹었죠? 가끔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해줄게요. 제대로 된 거. 그날 저녁, 그녀가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저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같이 살 거예요? 아니면 따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같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같이 살아요. 이 좁은 곳에서요? 괜찮아요. 좁아도 같이 있으면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맥주 2캔을 들고. 오랜만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예전 생각나요. 저도요. 우리는 캔을 땄습니다. 건배할까요? 네. 뭐에 건배할까요? 우리 미래예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미래에. 캔이 부딪혔습니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동시에 한 모금씩 마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황재훈 씨. 네. 사랑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늦게 만났지만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입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네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별을 보며 바람을 맞으며.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다시 돌아보니 수철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또 왔네.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왔어, 지연아. 수철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술 마셨어? 조금. 근데 지연아. 뭐야? 돈 좀 줘. 제발. 없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서울 갔다 왔잖아. 돈 벌었을 거 아냐? 안 벌었어. 거짓말. 수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지금 급해. 빚쟁이들이 쫓아와. 그거 내일 아니야. 내일이야. 우리 부부였잖아. 이혼했어. 끝났다고. 끝나지 않았어. 수철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수철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뭐야? 당신 또? 수철이 저를 밀쳤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그녀가 싫다고 합니다. 닥쳐. 수철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피했지만 어깨를 맞았어요. 그만해.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불러봐. 수철이 다시 주먹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안 됩니다. 놔라고. 수철이 발버둥 쳤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녀와.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뭔데?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수철이 멈췄습니다. 사랑. 네. 웃기네. 당신 같은 늙은이가?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어이없네. 수철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좋아. 알았어. 안 올게. 감사합니다. 근데 지연아. 수철이 그녀를 봤습니다. 후회할 거야. 진짜로. 안 해. 두고 봐. 수철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어깨 맞았잖아요. 괜찮습니다. 미안해요. 왜요?
제 과거 때문에 당신이 다쳤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고마워요. 고맙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가 제 어깨에 파스를 붙여줬어요. 아파요? 조금요.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다치는 거 보기 싫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나지연 씨. 네, 사랑합니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과거와의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그 여름의 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여름의 별이. 다음 장. 다음 날 아침, 문자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지연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황재훈 씨죠? 저 박은정입니다. 은정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오늘 오후 2시 해운대 카페에서. 왜 만나자는 걸까요?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연이 눈을 떴어요. 누구예요? 은정입니다. 전 안 해요. 뭐래요? 만나자고 합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갈 거예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녀와요. 같이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혼자 다녀와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오후 2시 해운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은정은 이미 와 있었어요. 왔네. 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시킬까? 아메리카노 하나요. 은정이 주문을 하고 저를 봤습니다. 잘 지내? 네. 당신도요. 나도 잘 지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요? 은정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뭡니까? 옛날에 당신이 준 반지. 결혼 기념일 때 상자를 열자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왜 이걸요? 돌려주려고. 가지고 계십시오. 싫어. 이제 필요 없어. 은정이 반지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네. 미안해. 네. 내가 잘못했어.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당신을 무시했어. 사랑하지 않았고. 은정 씨. 듣기만 해. 은정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알았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 그냥 형식만 유지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거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 여자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 표정이. 그랬습니까? 응. 살아있는 사람 얼굴이 됐어. 은정이 웃었습니다. 그때 알았어. 내가 당신을 죽이고 있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맞아. 은정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나도 외로웠어. 네. 당신한테 관심 없는 척했지만 사실 외로웠어. 누군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몰랐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숨겼으니까.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은정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먼저 약해지기 싫었어. 그래서 차갑게 굴었어. 은정 씨. 근데 이제 알겠어. 그게 잘못이었다는 거. 은정이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저도 미안합니다. 당신은 미안할 거 없어. 아닙니다. 저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노력 안 했어. 은정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끝난 거고. 네. 근데 말이야. 네. 그 여자, 잘해줘.
네. 나한테 못 해준 거 그 여자한테 해줘. 은정 씨. 진심이야. 은정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볼게. 할 말은 다 했어. 가십니까? 응. 더 이상 붙잡지 않을게. 은정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행복해. 진짜로. 당신도요. 은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탁자 위에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반지였어요. 25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다 끝났어요? 네. 어땠어요? 사과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빨리 와요.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비밀이에요. 와서 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걸음을 빨리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씻고 와요. 곧 다 됐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왔습니다. 식탁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00일 됐어요. 그렇습니까? 네. 몰랐죠? 몰랐습니다. 제가 세고 있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특별한 저녁.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다행이다. 저기요. 네. 오늘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뭐래요? 당신 잘해주라고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네요. 네. 미안했을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외로웠던 거예요. 우리 모두. 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요. 우리.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약속합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같이 해요. 더 빨라요. 그렇게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황재훈 씨. 네. 행복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정말 많이. 그녀가 고개를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저도요. 늦게 알았지만 다행이에요. 네. 그날 밤 우리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맥주 2캔을 들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캔을 땄습니다. 건배할까요? 무엇에요? 우리가 만난 100일에. 좋습니다. 캔이 부딪혔습니다. 100일. 100일. 동시에 한 모금씩 마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가을 바람이었어요. 여름이 끝나가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여름은 아직 안 끝났죠? 물론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영원히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영원은 없어요.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황재훈 씨. 네. 감사해요. 왜요? 저를 선택해줘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어려운 선택이었을 텐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우리. 네. 같이 가요. 끝까지.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별빛 아래에서.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영원은 없다는 걸.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면 된다는 걸.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옥상을 내려오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뭐 할까요?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바다 갈까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요. 네.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잘 자요. 네. 당신도요. 꿈 꿔요. 좋은 꿈. 네. 그날 밤, 저는 정말 좋은 꿈을 꿨습니다. 지연과 함께 바닷가를 걷는 꿈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요? 네. 저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백사장을 따라. 함께. 다음 장.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이미 깨어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네. 빨리 씻어요. 해 뜨기 전에 가야 해요. 그렇게 일찍이요? 당연하죠. 일출 봐야죠. 우리는 서둘러 준비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니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기 앉아요. 그녀가 모래사장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뜰 거예요. 네. 떨려요. 왜요? 일출 보는 거 오랜만이거든요. 저도요. 잠시 후 수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해가 떠올랐어요. 와, 그녀가 감탄했습니다. 예쁘다. 저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황재훈 씨. 네. 이 순간 기억할게요. 평생. 저도요. 우리가 함께 본 첫 일출이에요. 네. 마지막은 아니죠? 물론입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좋아요. 이런 게. 저도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배고파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침 먹을까요? 네. 저기 횟집 있어요. 해물 칼국수 맛있어요. 가시죠. 우리는 일어나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칼국수 2개요. 네. 금방 나갑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여기 자주 오셨어요? 가끔요. 혼자 올 때. 혼자요? 네. 외로울 때 왔어요. 이제는요? 이제는 당신이랑 올 거예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뜨겁고 구수했어요. 맛있죠? 네. 정말요. 제가 추천한 거 잘 먹으면 기분 좋아요. 앞으로도 많이 추천해 주세요. 그럴게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해변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평범하게요. 평범하게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낮엔 각자 할 일 하고, 저녁엔 옥상에서 맥주 마시고. 좋습니다. 그게 다예요. 특별한 거 없어도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저녁 재료 사야죠. 제가 들겠습니다. 고마워요. 마트 안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봤어요. 어머, 2분 다정하시네. 안녕하세요. 바다 갔다 오셨어요? 네. 일출 봤어요. 좋았겠네. 날씨도 좋았는데. 네. 정말 예뻤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혼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행복하구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 황재훈 씨. 아래에서 그녀가 불렀습니다. 밥 됐어요. 지금 갑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식탁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가 차려져 있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정말요. 다행이다. 제육은 자신 있거든요. 잘하십니다. 고마워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맥주 2캔을 들고 오늘 하루도 끝나가네요. 네, 좋은 하루였어요. 저도요. 캔을 땄습니다. 건배할까요? 네. 오늘 하루에 우리는 동시에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선선한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황재훈 씨. 네. 우리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계속이요? 네. 이렇게 평범하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하네요.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면 돼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확신은 없어도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별 나왔네요. 네. 처음 만난 날도 별이 있었죠? 그랬습니다. 그때 생각나요. 저도요. 그땐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저도요. 근데 좋아요. 이렇게 된 게. 저도 좋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래요. 옥상에서 맥주 마시고 별 보고. 네.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옥상에 서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로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맥주를 다 마셨습니다. 내려갈까요? 조금만 더 있어요. 추워요? 괜찮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있어요. 우리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바람을 맞으며.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우리의 여름이구나. 계절로는 가을이 왔지만 우리의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한. 내려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서 나란히 누웠어요. 오늘 피곤하죠? 조금요. 푹 쉬어요. 내일 또 시작이니까. 네. 잘 자요. 당신도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편안한 소리였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럴 거야. 우리 둘이서 옥상에서 만나고 맥주 마시고 별 보고 그렇게 평범하게 조용히 함께. 우리 사이는 정의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그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요. 아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요. 우리가 함께 있는 한